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2,440포인트를 탈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산타랠리에 동참하려면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징어 게임 2 개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오늘 시세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0.94%, SK하이닉스가 0.65% 상승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확정 소식 전해졌었고요. SK하이닉스도 금요일장에 그런 관련된 소식 전해졌죠. 계속해서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이런 조선과 방산주들이 시세 냈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7% 넘게 상승했고요. 하나시스템은 13%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그동안 상승을 뒤로하고 4% 넘게 밀리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탑4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알테오젠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천당제약 오늘 결국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펩트론도 거래 대금 상위 탑5에 올라와 있고요. 이스테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덕구 대표 그리고 김진만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선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19일에 쉽스 액트법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면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10년 안에 250척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미국 조선소 투자에 25% 세액 공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골자입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조선주들의 낙수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좀 영향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250척의 이 선박 건조 계획은 이제 미국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전략 상선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화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소를 할 때 이 용어가 좀 사용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선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용선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선박을 빌려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제조업의 부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 선박을 비롯해서 대형 이제 금속 노조들 그리고 선박 노조들 같은 경우 또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 때 틈틈이 거론이 됐던 원인이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업황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원인은 우리가 이제 정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덤핑 전략을 많이 썼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우리가 디트로이트라는 미국 도시를 떠올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낙후된 도시로 이미지가 남아져 있지만은 과거만 하더라도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던 일종의 제조업에서는 심장 역할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과밀되었던 이 산업이 조정이 뵙기 시작하고 특히나 어떤 가격 경쟁 부분에서의 어떤 아웃소싱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해외로 이제 외주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국내 조선업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금속 관련 법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제 덤핑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이제 7월부터 해서 이제 국내에 대해서는 몇 개 기업들을 선출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해당되는 기업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보복 관세가 지금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여기서 이제 선박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중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은 굉장히 좀 공격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특히나 지금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탱커선이나 컨테이너선을 많이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싱크탱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 안보 쪽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어떤 중국 내에서의 어떤 불안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침공 예앙들까지도 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의 어떤 해상 패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 강도가 좀 협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주목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크게 볼 때, 그러니까 당연히 긴 호흡을 갖고 갔을 때 우리가 향후 10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섹터 중 하나는 탱커선과 컨테이너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2, 3년 내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알짜 섹터 중 하나는 또 이 군함 선박 그리고 이제 방산 섹터도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조선 섹터는 여전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말 시즌에 거의 가까워졌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한 번 정도 손바뀜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게 뭐 내일 장중을 활용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꾸준한 매집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전에 너무 무리한 매수는 좀 지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조선주 안에서도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의 수급이 가장 강하게 몰렸습니다. 필리조선수 인수 모멘텀이 시장에서 뜨겁게 올라왔는데요. 각각 60%, 40%씩 필리조선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년째 적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원래 시총이 한 800억 원 정도였는데 하나 쪽에서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뭐 1,350억 원 정도에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미국의 조선소와의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시장에 좀 기대치를 좀 반영을 하면은 그래도 다행히 크게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많이 올랐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선소 인수에 대한 시너지를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필리조선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이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와 반전이 왔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은 이제 배를 거기서 수주를 받아서 건조를 하거나 혹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군함을 수리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위치입니다. 즉 이제 조선소 자체의 크기는 별로 크진 않는데 위치가 완전 해군기지와 붙어 있다 보니까 시너지가 너무나 잘 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웃돈은 주고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너무 과하다라고 싶었으면 아마 오늘 주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인수 대상이 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요. 이제 인수하는 기업은 현금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무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가가 딱 먼저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적자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뭐 실제로 이제 인수 이후에 바로 흑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차근차근 조선이라는 산업 사이클 자체가 한번 사이클에 파동이 크기가 크지만 한번 나섰을 때 그만큼 굉장히 크고 길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이제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적인 공장 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좋은 땅에 있는 조선소를 조금 이제 인수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한국 조선사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매입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투자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액션이 나시 주 이제 조선소가 조선 쪽에 대한 섹터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시면 좋을 거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MRO 관련된 기업도 HH중공업도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비슷한 흐름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었던 조선 섹터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스닥 4위에 올라와 있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아일리아 시밀러 공급 계약 소식 나오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계약 금액이나 뭐 규모 같은 거는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계약 기간이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추가적인 시세는 어느 정도까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자회사 측에서 이제 독점 계약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호재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주가가 탄력을 빨리 받은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아일리아라는 이 이제 황금병성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연초부터 이슈가 좀 계속 있었죠. 그러다 보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삼청당 제약이 좀 뭐 여러모로 좀 이렇게 매력적인 팔방미의 종목으로 선별됐던 원인도 이번에 이제 독점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뭐 이미 앞서서 뭐 유한양을 비롯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좋은 실적들을 내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좀 오래 갔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7월 조정 장세 이후에 이제 이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계속 이제 기대감만 있다가 이제 사실은 좀 오랫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손절을 하셨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탄력이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은 외인들의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일단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주가가 지난 이제 계엄 사태 이후부터 해서 뭐 10월 10일까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해서 이제 매주 공격적으로 했던 주체가 바로 첫 번째로는 외국인이었고요. 이 외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한 13만 원 선 전후로 이제 많이 주가를 좀 당겨 놓았을 때부터 축차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 이제 주가 달력이 좀 더 오른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 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환율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회사층을 통해서 이제 연결 매출을 통해 회사 재무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주가를 조금 더 높여볼 수는 있겠죠. 한 17만 원 선까지는 내년 이제 3월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워낙 지금 환율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고, 특히나 이 환율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이 숏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금 만약에 삼청당 지역을 좀 쥐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13만 8천 원 선을 일단 숏 라인을 잡고 일단은 당분간 좀 홀딩 전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삼천당 제약 손절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김진만 대표님께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지난주에 PC 물가가 또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조절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 연말과 연초에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의 흐름 자체는 조금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많이 주가가 좀 등락폭이 있는데, 일단은 올해 보시게 되면 올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이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등의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대비해서 현저히 좀 많이 오른 주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요맘때쯤에 비슷하게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비슷하게 이제 리가켄바이오나 기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JP모건 헬스케어도 비슷하게 바이오 섹터에 자금을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아마 거기에서 잠깐 미팅을 하고 기술 수출을 하는 절차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뭔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바이오 섹터 이제 금리 인하 훈풍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사실 뭐 금리가 뭐 0.25가 오르든 빠지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섹터와 신약 기업이죠. 신약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로열티나 이제 마일스톤 등을 수령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른 뷰로 나눠보면, 즉 이제 신약 관련된 기업이죠. 뭐 HLB나 이런 기업들과 아이테오젠이란 안치오젠 같은 이제 기술 수출 기업은 별도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코스닥의 상위권 구성 종목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바이오 쪽이 굉장히 높고 반도체 비중도 일부 있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코스닥이 나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섹터, 즉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브레이크 요소가 없는 섹터를 보시게 되면 바이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만약에 한국 시장이 조금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바이오 쪽 충분히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려고요.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 임상 결과에 따른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이테오젠도 비슷하고요. 이제 방금 설명드린 리가켄바이오와 에이프릴바이오, 그다음에 뭐 이제 비슷한 수출 기업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저라면은 연말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을 조심해야 된다. 다만 내년 초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양도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1월 정도 보시게 되면 분명히 길게 끌고 가셔도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보다는 1월 초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탑2에 올라와 있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오늘 21% 넘는 급등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ES 모멘텀을 기대하는 그런 증권사의 레포트도 좀 확인해 봤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CES 모멘텀 받으면서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일단 CS2024에서의 주목점을 이제 직접적으로 조명을 받기보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이제 꾸준하게 동참하고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제 납품을 하는 서비스가 이제 페르스.AI라고 해서 말 그대로 AI 아나운서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고 했던 건데 지금 뭐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에 이제 송출을 할 때 자동으로 자막을 달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연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AI 섹터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소프트웨어 쪽도 다시 한번 이제 좀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벤트가 그동안 많이 좀 부재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주들이 강세가 났던 거는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1월 사이 전까지만 조금 붐이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너무 개별 장사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프트웨어주들 같은 경우 좀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쯤에서는 한번 소프트웨어 섹터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스소프트가 이제 오늘 20% 정도 이제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좀 급하게 상승한 감이 있다라고 느낌이 드는 것도 그동안 이제 이 번역이라든가 통번역 관련된 종목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좀 꾸준하게 인지도가 있었던 뭐 플리토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재정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특히나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0% 이상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된다라면 좀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CES 2024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이 이스소프트를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CS 2024에서 한 뒤에 15일 정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략적인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프트웨어주들은 이제 CES 2024까지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스트소프트까지 오늘 거래대금 상위 탑 10 종목들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로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